안녕하세요. 묘묘타로의 묘묘입니다. 운명처럼 저의 영상을 찾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왔어요. 평범할 것 같은 날들이지만 12월을 돌아보셨을 때 정말 의미 있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2023년은 더 힘차게 시작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여러분의 2022년 12월이 의미 있게 기억되기를 기대하면서 카드를 뽑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12월을 생각하시면서 신중하게 카드를 골라주세요. 시간 5초 드립니다. 파랑 고르신 분들 12월에 여러분의 사건과 사람들, 이슈들 읽어드릴 텐데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파랑 분들에게는 이번 달에 대화에 참여하라 라는 강한 메시지가 들어와 있어요. 내면과의 대화, 또 타인과의 대화 이렇게 두 가지 차원에 모두 해당되는데요. 오늘 펼쳐진 카드들을 보면 파랑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지금 마음 한구석에는 좀 안개 같은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원인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뭔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냥 현상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인간관계 안에서 만족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딱히 내가 문제를 만든 건 아닌데 완전히 편하지는 않고 좀 겉돌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실 수 있고요. 혹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내가 좀 연애가 어렵다라든지 공부가 좀 어렵다든지 일이 좀 어렵다든지 내 경제활동이 어렵다든지 근데 딱히 원인을 파헤쳐서 그걸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냥 현재 상태를 참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특정한 한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 걸림돌이 되어서 마음에 남고 계신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혹은 내 일이랑 관련된 문제라든지 어떤 자기계발, 공부 이런 부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일상 안에 무언가가 막혀 있는데 그걸 내 손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좀 답답하기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신 것 같거든요. 지금 카드들에는 약간 안개가 자욱하게 드리워진 그런 구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달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화를 통해서 풀어갈 수 있다. 해결의 실마리는 대화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파랑 분들은 이번 달에 말이라는 키워드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관계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또 공부나 일, 커리어 차원에서도 상담을 받아보신다든지 누군가 주변으로부터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달 파랑 분들은 대인운을 정말 여러분에게 가장 좋게 끌고 가실 수 있는 달이고 또 실제로 대인운이 여러분의 다른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파란 분들에게 12월에 어울리는 이야기는 사람이 말을 해야 알지 약간 이런 문장 같기도 하거든요. 생각보다 가까운 사람과도 말을 하지 않으면 서로의 마음을 알기가 어려워요. 또 말이라는 거는 꼭 단어나 글을 말하는 건 아니라 이제 비언어적인 부분, 표정이나 제스처 이런 것도 하나의 소통수단과 도구가 되거든요. 너무 주변에 기대기 어려우시면 한번 글로 적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달에는 일기를 쓰신다든지 블로그 같은 데 생각을 정리하신다든지
이제 글로 표현하고 나면 꽤 많이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정말 그러기에도 좋은 것이 이제 12월이 되면 보통 내년 다이어리나 저널 같은 거 많이 판매하기도 하고 내년 다이어리를 12월부터 사서 적어볼 수도 있으니까 이제 파랑분들은 주변에 누군가한테 얘기를 한번 털어놓아 보시고 그게 너무 털어놓기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먼저 고민되는 부분들을 적어보시고 이제 그리고 나면 생각이 좀 정리가 되실 거거든요. 그럼 이걸 누구한테 털어놓으면 좋을지 적다 보면 보이게 된다고 해요. 이런 얘기는 이 사람한테 하면 되겠다 이렇게 깨달음도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목표로는 궁극적으로는 타인과의 소통 활용해 보기에 좀 좋은 시기로 보여져요. 또 오늘 카드들을 보면 파랑분들이 현재 가지고 계신 고민, 또 겉으로 보이지 않는 뭔가 안개 같은 부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기운도 있으신 것 같거든요. 공부라고 한다면 특히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을 거고, 돈을 또 모을 때가 있으면 쓸 때도 있고, 일이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연애운이라면 또 연애운이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기복이 있는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슈, 이걸 가지고 좀 고민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타이밍 같은 것도 고민하시는 것 같고요. 시험의 준비나 자격증이나 합격이나 취업 이런 이슈인 경우도 특히 타이밍이랑 관련돼 있고 또 운이랑도 관련돼 있잖아요. 내가 공부에 좀 물이 올랐을 때 시험을 딱 봤으면 또 면접을 볼 때도 내가 뭔가 말이 술술 나올 때 내 타이밍이 좀 맞을 때 딱 붙으면 이제 한 번에 붙을 수 있고 약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기운, 그런 기운들이 포함된 일, 그걸로 고민하시는 것 같거든요. 물론 또 경제적인 문제라면 더더욱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오늘 카드들은 당신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아직 삶에서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 이걸 가지고 계속 갖고 왔을 수 있다. 어쩌면 올해 내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걸 계속 12월까지 끌고 온 건 아닌가 이렇게 묻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결정적으로 달의 주기에 맞춰라 이런 카드가 들어온 걸 보면 여러분이 잠잠히 생각해 보시면 원래 모든 것은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달이 차면 당연히 기우는 건 당연한 일이고 또 언제나 삶에서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고 그러면 결국 이 흥망성쇠 이거랑 무관한 거는 어쨌든 나라는 존재라는 것이고 내가 공들인 것, 시간과 정성은 사실 어디 가지 않았다. 결국 나에 대한 신뢰를 유지한다면 내가 꾸준한 성실성을 유지한다면 그렇다면 달이 차고 기우는 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또 세상의 흥망성쇠나 타이밍, 운 같은 것도 결국은 내가 지배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파랑분들 중에 대인운까지 가져가지 않으시고 그냥 혼자 해결해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글로 적어보시고 고민을 글로 표현해 보시고 내 고민의 원인이 정말 무엇인지 치열하게 파헤쳐 보신다든지 이 카드가 보여주는 것처럼 나만의 명상을 하시면서 끈기라는 나의 힘을 깨닫게 되는 좀 그런 계기를 만드신다면 이번 달에 다른 누군가와의 대화까지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도 충분히 뭐든지 깨달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내가 글로 적어봤는데도 안 된다 그렇다면 누군가한테 꼭 말로 털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 달에 어떤 이동이나 변화를 두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또 양자택일을 두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 글로 적는다고 해서 어떤 답이 나오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학교나 취업이나 관계나 창업 이슈, 매매 이런 거는 이렇게 양갈래의 길의 가운데에 서 있다 보니까 나 혼자 처절하게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정말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죠. 그렇다면 한번 뒤로 물러서서 내가 어쨌든 움직이는 목표를 설정하고 움직이는 방향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관점은 유지하신 상태로 그런 기조를 유지한 상태로 조언을 구해보시는 거 그게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보여요. 특히 가운데 컵의 기사 카드 그리고 마지막에 완주 4번 카드 위에는 동전 3번 사실 여러분이 마음을 표현하신다면 또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에게 이번 달에는 진실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특히 오늘 이 동전 3번과 완주 4번은 파랑분들한테 어쨌든 지금은 일하는 방향, 좀 진행이 되는 방향, 뭔가를 좀 잃게 되더라도 도전하는 방향. 왜냐면 당신은 지금 성장해야 되는 시기이고 사실 기초도 굉장히 단단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이런 종류의 조언을 듣게 되실 거고요. 그러면서 오늘 카드들은 사실 여러분이 대인운이 이렇게 좋지만 사실 대인운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미 마법사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나를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고민이나 갈등이 해결될 수 있거든요. 어쩌면 모든 일은 나를 믿으면 해결되는 일이라고 해요.
이렇게 칼 2번의 주인공처럼 칼을 들고 앉아서 나를 방어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 카드의 주인공이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을 거야. 두려워서 나를 보호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건 사실 나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묶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팔을 조금만 잘못 움직이면 이 칼이 오히려 나를 찌를 수도 있어요. 또 심지어 위치를 보면 목이 베일 수도 있죠. 나를 보호하고 방어한다고 생각하고 보류하는 거, 그냥 안개가 자욱한 상태로 그냥 뭉개고 있는 거, 이건 오히려 나를 해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나를 이렇게 발목 잡고 있을까? 그거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고요. 그 주제에 대해서 답을 먼저 스스로 내려보시되 그게 정 안 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어느 상황에 계시거나 이번 달에는 협력과 조화 또 팀워크가 잘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는 거 좋은 시기거든요. 또 그러면서 움직이기에도 좋은 시기예요. 가운데 칼 6번 그리고 컵의 기사 이 조합은 일단 가야 돼요. 완성이 안 되더라도 출발을 지금 하는 게 좋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월부터 뭔가 시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늦다고도 보여요.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왠지 1월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다. 나 12월까지만 좀 방탕하게 지내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파랑분들한테 지금 카드들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년부터 공부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 이번 달부터 조사하시고 뭔가 시동을 거시는 게 좋고요. 자욱한 안개 상태로 그냥 두지는 마세요. 내년에는 창업할 거야 라고 결심하셨으면 그럼 12월부터 알바라도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어느 상황이나 12월에는 애매하게 두지 마시고 꼭 행동으로 옮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1월부터 시작하면 작심삼일 될 수 있어요. 12월부터 시동 걸어야 돼요. 또 그렇게 시작을 하실 때 고민이 많이 되신다면 주변 사람한테 요청을 구하시고 또 도움을 받으면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기에 굉장히 좋은 발전의 시작. 이게 지금 12월의 적기다라고 보이거든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공부에도 좋고 몸을 움직이시는 취미생활도 좋아요. 뭐든지 몸으로 말로 표현하고 또 그걸 사람들이랑 에너지를 교류하는 거. 지금 뭔가 힘든 일이 있으시면 그것도 다 끝이 있을 것이다. 이걸 믿고 조금씩 한 발을 내딛어 보시는 거. 이런 움직임 하라고 꼭 오늘 카드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조언 카드도 보시면 카멜 카드, 이 낙타가 들어왔는데요. 낙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이 충분히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양분이 있고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사막을 걸어가야 되는 것은 운명일 거예요. 근데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양분을 활용해서 그저 뚜벅뚜벅 걷다 보면 어느새 내가 가는 길이 그냥 실크로드가 되어 있어요. 이제 그렇게 천천히 내 삶에 주어진 선물들, 보물찾기처럼 찾아가 봐라. 이런 카드들도 들어왔는데요. 이번 달은 남교점을 향해서 가야 되는 시기이다. 앞으로 움직여야 되고 또 과거가 나를 붙잡지 못하게 해라. 이런 조언도 들어왔는데요. 혹시 파란 분들 중에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 좀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일단 그 고민들을 쭉 한번 적어보시고요. 무엇이 나를 발목 잡고 있는 건가? 일단 그 발목 잡고 있는 거를 확실히 보고 나서 그리고 나야 이제 풀어낼 전략들이 보일 거예요. 그냥 발목 잡힌 채로 걸어온 과거길 이것만 바라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하거든요. 해답은 당연히 현재에 있을 것이고 결과는 미래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보면서 자꾸 나를 제한하고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발전이 없을 거야. 나는 답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나를 둘러보고 스스로한테 물어봐도 안 되겠으면 이번 달에는 꼭 주변에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나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물어보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번 달에는 이 애매모호한 고민 여기서 벗어나세요. 또 오늘 가운데 들어온 조언 카드 보시면 명확하게 하기 이런 단어도 들어왔거든요. 특히 뭔가 클리어하지 않은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직관과 통찰력을 신뢰하세요. 여러분은 신이 부여한 신성한 직관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관이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바른 길로 인도가 될 것이고 이제 해결되기 시작할 거니까 움직이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먼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답을 내려보시고 끝없는 대화를 통해서 움직여보세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면 주변에 물어보세요. 그러면 움직일 방향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이번 달에는 뭐 다음 달로 미루자, 내년으로 미루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이랑 대화도 나눠보시고 또 나와의 대화도 나눠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고민이나 혹은 뭐 오르락내리락 하는 기복들, 뭐 타이밍이나 운 이런 것까지 명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고 또 그 안에 운을 지배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끈기, 여러분만의 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시기거든요. 이 시기를 정말 파랑분들께서 잘 활용하셔서 이제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좀 크게 바꿀 수 있는 무언가 그거를 이번 달에 한번 시작해 보시고 천천히 움직여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파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초록 고르신 분들, 이번 달 여러분에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지 카드들의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이번 달 초록분들의 키워드는 특히 몸으로 하는 일, 몸이 움직이는 일, 특히 여러분의 손에 집중하시면 정말 많은 일들 이뤄가실 수 있고 또 그 움직임이 감정으로 연결되면서 자존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시기, 이렇게 신체적인 에너지를 정서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초록분들은 이미 타고난 무언가의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카드들이 초록분들한테 이제까지 참 한 일이 많았지 이렇게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고 있거든요. 손에 능력이 있고 신체적인 에너지랑 기운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돋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존재가 되고 그런 캐릭터를 가지시게 되거든요. 당연히 이런저런 일들이 여러분 앞에 떨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걸 보고 일복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만큼 여러분이 일을 마다하지 않으시기도 하셨을 거거든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 일을 하면 뭔가 마무리가 잘 안 된다든지 뭔가 덜 읽고 설 읽는다든지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뭐 다른 사람 시키느니 그냥 내가 하겠어. 약간 이렇게도 생각하시고 이런저런 역할들을 하고 계시기도 할 것 같거든요. 그럼 점점 일이 많아지고 또 여러분을 찾는 곳도 많아지겠죠. 특히 다른 때보다 올해를 보내시면서 2022년에는 그런 시간들 많이 보내셨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올해 좀 버거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고요. 이렇게 오늘 가장 먼저 들어온 완즈 10번 카드를 보시면 주인공이 나무를 한 짐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어요.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해결하고 있죠. 이렇게 주인공의 독립적이면서도 고유한 그러면서도 약간 부담스러운 현재 초록분들의 상황, 지금 이 완즈 10번 카드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더 일이 주어진다거나 양이 많아지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한켠에 지금도 힘든데 여기서 더 힘들어지면 안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또 시간이 지날수록 머릿속 어디선가에서 또 다른 자아가 말하고 있을 수 있어요. 너 지금 무슨 덕을 보려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니? 이렇게 묻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어느 날은 다 던지고 도망가고 싶다.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다. 나는 언제쯤 마음 편하고 몸 편하게 쉬나? 좀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되실 수 있거든요. 또 어느 날은 위에 들어온 이 칼 5번 카드처럼 내가 맡은 일은 완벽히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든지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 대접받지 못한다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똑같이 매번 비슷하게 노력하고 정성을 들여도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성과가 없는 것 같다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신 분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내가 지금 주어진 거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고 분명히 손 놓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사회는 더 많은 걸 원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는 약간 너는 아직 멀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죠. 그럼 이제 스스로 묻게 되는 거예요. 나 이러다가 결국 다 안 되는 거 아니야? 나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혹은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그 사람 이길 수 있을까? 약간 오만 가지 걱정에도 사로잡힐 수 있죠. 이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12월 초반부에는 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보이는데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들은 아니다. 너는 사실 능력이 있다. 지금까지 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번 달에는 그래서 좀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가장 먼저 들어온 카드를 보시면 지구와 연결해라. 이렇게 카드의 주인공처럼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겠다고 보여져요. 시간이나 상황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근처에 자리 잡고 있는 가로수 같은 나무 한번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은 이 주인공처럼 좀 나무 같은 분이시거든요. 이 카드의 또 나무들처럼 좀 단단한 뿌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물론 세상에는 좀 호랑이나 사자같이 좀 맹렬한 기세를 가지고 있는 동물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또 사운드를 내니까 뭔가 천하를 호령하는 것처럼 보이죠. 또 어떤 사람은 하이에나 같아서 누군가를 배신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곰처럼 숨어 있다가 귀여운 표정을 지었다가 갑자기 난폭하게 돌변하기도 해요. 약간 동물성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초록분들은 동물성보다는 식물성에 가깝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달에 나무를 보면서 너도 보이지 않지만 뿌리가 굉장히 깊을 것 같다. 이렇게 말도 해보시고요. 그러면서 나무와 여러분을 대입해서 같이 생각해 보세요. 동물은 오래 살아봐야 나무보다 오래 살 수는 없어요. 나무는 또 시간의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천하를 호령하는 것처럼 보이는 동물도 나무의 생명력을 이길 수는 없을 거예요. 오늘 이 지구와 연결해라 라는 카드의 지구, 이 단어는 사실 영어로는 땅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타로 카드에는 불, 물, 공기, 흙, 이 4가지 원소가 있어요. 이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근대까지, 이 근대 과학이 나오는 거의 19세기 정도까지 인간은 우리 세상이 이 4원소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믿었다고 해요. 그 원소 중에서 흙은 가장 무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는 그 흙과 연결해봐라. 이 흙은 당신의 시간, 노력, 또 책임과 의무, 행동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게 다 어디 가지 않았고 땅이 기억하고 있고 흙이 기억하고 있다. 또 모든 것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당신의 노력도 어디 가지 않고 흙에 다 쌓여있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제 그만큼 초록분들은 이번 달에 다른 것보다 여러분의 이런 마음을 돌보는 것, 또 몸에 다시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기로 보이거든요. 아래에 들어온 카드도 보시면 당신은 커리어를 가지고 지금 배워야 되는 시기입니다. 디테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일, 그 일의 기술에 연마해야 합니다. 끈기 있게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주인공은 동전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동전도 역시 흙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또 동전이 꼭 돈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노력이나 시간을 투자하는 모든 것, 이게 다 흙에 포함되고 돈에 포함되고 동전에 포함돼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동전이 되어서 경험으로 또 노하우로 남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초록분들의 모토, 초록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는 시간과 노력, 몸은 정직하다. 이런 문장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집중하고 투자하시는 일, 그게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남게 되고 어디 도망가지 않거든요. 그런 시기에는 다른 사람이랑 막 어우러져서 노는 것보다는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고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움직이는 것, 나의 모든 행동에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먹는 것이 나의 몸을 말하고 입는 것이 나를 말하는 시기거든요. 나의 정체성 자체가 몸으로 드러나고 표현되는 시기예요. 이런 시기에 가장 필요한 거는 일단 나를 먼저 인정하고 사랑하고 나무한테 얘기하듯이 나한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너는 참 뿌리가 단단하구나. 너는 참 한결같은 사람이다. 너는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사람이구나. 약간 이렇게요. 그리고 이번 달에 초록분들은 이 동전 만드는 것처럼 몸을 만드신다든지 또 몸에 습관을 착 붙이기에도 굉장히 좋은 시기거든요. 학생이신 분들은 공부하는 순서를 한번 습관처럼 매뉴얼로 딱 만들어서 계획을 잡아보시고 쭉 실행해보시기에 굉장히 좋아요. 내가 공부할 때 원래 시작이 잘 안 됐었는데 이제 이 과목부터 수학부터 공부를 시작했더니 그날 공부가 잘 되더라. 약간 이렇게 테스트도 하시고 그걸 쭉 이어가기에 좋은 시기거든요. 회사원이신 경우에는 업무 역량을 키우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뭔가 배워야 되는 게 있다라고 하신다면 영상으로 배우셔도 되고 직접 학원에 등록해서 배워도 되고요. 뭔가 레슨 1대1로 받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또 그게 취미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전반적인 이미지로 말씀을 드리면 이 동전 깎는 주인공처럼 여러분이 스스로의 인생을 도예가나 조각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을 아주 꾸준히 아주 묵묵히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 것처럼 나를 만들어 보는 거죠. 이런 시기에는 바디 프로필 이렇게 목표 같은 거 세우시고 운동이나 식단 병행하시면서 몸을 정말 깎아내고 조각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거든요.
춤을 배우셔도 좋고요. 식단을 또 하시면 먹을 때마다 먹는 게 나 자신이다 이렇게 다짐도 하시고 건강한 음식, 또 흙에서 나온 건강한 재료 이런 것들도 꼭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흙에서 왔고 나는 나무고 그러면 스트레스도 덜 받아요. 식단할 때. 건강해지기에 정말 좋은 시기거든요. 건강에 신경 쓰기에도 좋은 시기. 야식 안 먹어도 스트레스 덜 받게 될 거예요. 야식을 내 몸이 거절하게 돼요. 몸이 건강을 찾게 되고 또 균형을 찾아가는 시기거든요. 이런 시기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을 정하셔서 그걸 몸에 딱 붙여보시면 정말 좋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나는 운동을 좀 즐기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면 이번 달부터 그거 시작하시면 몸에 약간 스티커처럼 딱 붙거든요. 근데 그럼 이럴 때는 부정적인 차원으로 생각하면 또 거꾸로 그게 착 붙을 수 있어요. 이 몸에 습관이 붙기에 좋은 시기에는 그걸 잘못 활용하면 습관적으로 야식을 먹는다든지 습관적으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다든지 운동 안 하고 몸이 게을러지는 거 이런 것도 똑같이 습관이 되거든요. 편한 옷만 찾다 보니까 몸이 늘어진다. 걸음걸이도 대충 걸었더니 자세가 틀어진다. 맨날 퇴근하고 와서 과자 먹고 TV 보는 게 습관이 됐어. 약간 이런 식으로 나쁜 습관이 몸에 붙기도 쉬워요. 오늘 초록분들의 조언 카드도 보시면 여러분은 불가사리 같은 존재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불가사리는 바다의 바닥에 혹은 돌에 붙어있는 별이죠. 어느 돌이나 착 붙으면 이 불가사리는 굉장히 거기서 잘 살아가요. 뛰어난 적응력을 가지고 있고 또 모양도 말랑말랑하죠. 어쩌면 이 불가사리는 바다에 존재하는 카멜레온 같은 동물인 것 같아요. 그만큼 초록분들에게 오늘 이 불가사리 카드는 당신은 당신만의 능력과 독특한 힘, 독특한 매력이 있다. 근데 그거 어떻게 써먹을지 이번 달에 정말 잘 생각해봐라. 당신은 바다의 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불가사리는 모양이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뼈가 없잖아요. 불가사리가 만약에 살찌기 시작하면 정말 끝도 없겠죠. 마르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요. 자, 그러니까 이번 달 초록분들은 아래 들어온 이 붉은 정원 카드 주인공처럼 나라는 꽃을 정말 잘 가꿔보자. 남이 보기에 예쁜 꽃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 만족하게. 나는 나 자체로 아름답고 만족한다. 이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런 날들 만들어보자. 이런 마음가짐 가지셨으면 좋겠거든요. 습관이 붙기에 정말 좋은 시기예요. 여러분에게 정원이 하나 주어진 거예요. 이 정원에 누가 참견하게 하지도 마시고 딱 여러분과 1대1로 이 정원이랑 마주하세요. 내가 꽃이고 나는 붉은 꽃을 가지고 있는 나무고 내가 정원의 주인공이야. 나는 나무니까 흔들리지도 않아. 내가 원하는 대로 뻗어갈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선택할 거야. 뚱뚱하고 날씬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복한가 건강한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내가 그리고 그걸 원하는 삶인가가 중요하고요. 누구와도 비교할 게 아니라 이번 달에는 혼자만의 시간에 나무와 자연과 대화해 보시면서 몸은 정직하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몸과 마음과 내 삶을 만들어 갈 거다. 나무야, 네가 잘하는 것처럼 나도 자라날 거야. 이렇게 다짐도 꼭 해보세요. 또 오늘 가운데 들어온 카드에는 당신은 존재 자체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누구랑도 비교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동물적으로 행동하고 세상은 당연히 늘 시끄러워요. 또 누군가는 잘난 척 할 거고 또 누군가는 올해 자기가 얼마나 이루었는지 실컷 떠들 거예요. 나는 정말 잘했어. 너 뭐 했어? 약간 이렇게 여러분 마음 들쑤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럴 때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여러분만의 비전을 꽉 잡아보세요. 나는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이렇게 다짐하셔야 돼요. 내 몸과 내 마음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내 삶에 대한 책임감도 잊지 않아야겠죠. 내 생각대로 내 몸과 마음의 습관을 심어줄 수 있을 때 이번 달에 한번 건강한 생각 또 건강한 습관 한번 붙여보세요. 이번 달에 붙이는 이 습관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고요. 이게 관계에 대한 생각이나 특정한 사람에 대한 생각이나 미래에 대한 생각이나 다 모두 여러분의 최종 목표를 한번 정해보시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내 몸에 내재화시킬지 그것만 생각하시면서 이번 달에는 여러분을 더 많이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또 올해 여러분 정말 나무처럼 열심히 자라오셨거든요. 그 여러분을 칭찬해 주세요. 이 칭찬이 없으면 내년을 살아갈 동력 이거 찾기도 힘들어요. 먼저 이번 달에는 혼자만의 시간에 칭찬해 주시고 또 여러분만의 멋진 습관 만드셔서 여러분이 행복 그 자체 또 사랑 그 자체 그 모습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초록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빨간 고르신 분들, 이번 달에는 여러분이 표현하시는 거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달은 인연의 운이 좋고, 특히 그냥 인연이 아니라 좀 특별한 인연, 한 걸음 조금 더 가까운 사람, 조금 더 친한 사람 생길 수 있는 시기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전반적인 대인운이 좋은 시기고요. 내 매력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표현하면 그 사람이, 상대방이 잘 반응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감 가지시는 게 가장 먼저고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나는 어딜 가도 환영받을 거다. 이 마음을 계속 생각하시고 모임에도 나가보시고 대화도 시작해보세요. 그럼 대화가 끝나고 모임이 끝나고 혼자 돌아오실 때 역시 나 오늘도 괜찮았어. 사람 만나니까 괜찮네, 좋네. 약간 이렇게 후련한 마음도 드실 것 같거든요.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 사람들 사이에서 오는 바이브, 이게 여러분의 일상에 좀 많은 영향을 준다고 보여요. 그렇다면 이럴 때는 혼자 있는 것보다는 만남을 가지시는 게 좋겠죠. 특히 오늘 카드들을 보면 한 번에 좀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소수의 모임이 훨씬 더 의미 있게 다가오거든요. 그럴 때 속마음을 서로 주고받기에 좋은 시기로 보여요. 빨강분들은 이번 달에는 연말 모임들도 조금 쪼개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어쩔 수 없이 여러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는 회식, 또 내가 주관하는 모임이 아니면 어쩔 수는 없죠. 하지만 지인이 좀 겹치는 경우라면 조금씩 쪼개주시는 게 낫고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바빠져요. 약속을 여러 개 잡아야 되니까요. 하지만 이번 달에는 그냥 소모되고 좀 휘발성으로 날아가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쪼갤수록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빨강이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점점 단단해지고 그 관계가 내년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보답이 돼서 돌아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혼자 있지 말자, 또 만남에는 자신감을 가지자, 그리고 쪼개자, 이런 흐름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빨강분들 마음 한켠에는 위축되는 마음도 보이거든요. 인간관계에서 보이는 경계심, 이런 마음도 읽어볼 수 있어요. 빨간분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카드에 먼저 칼 10번 카드, 그리고 아래에 칼의 시종이 들어왔는데요. 둘 다 칼 카드예요. 칼은 공기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인간의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이 전해지는 언어나 말, 소통, 이런 뜻이 있거든요. 말이 칼이 되어서 심장에 박혔어. 그 사람은 칼날처럼 냉정한 사람이야. 칼처럼 차갑게 말한다.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사람의 머릿속에서 흘러가는 생각과 눈에 보이지 않는 허공에 들리는 말소리, 이런 게 다 칼이에요. 근데 지금 위에 들어온 칼 10번 카드는 주인공이 칼 10개를 맞아서 지금 쓰러져 있거든요. 칼을 맞았다는 건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허리에 이렇게 척추에 10개가 꽂혀 있으니까 사실 이 카드는 보시는 분들마다 좀 징그럽고 무섭다라고 말하실 정도로 좀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칼이 생각을 말하기 때문에 생각이 많아서 좌절했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죠. 또 누군가가 칼을 꽂았다라는 차원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스스로 척추에 칼을 꽂을 수는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말로 상처를 많이 받았다. 누군가로부터 소통에 상처가 왔다.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다. 회복이 안 된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빨강분들의 머릿속이 관계를 두고 좀 복잡해져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결국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야. 사람은 원래 혼자 살아가야 돼. 약간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또 아래 들어온 이 칼의 시종 카드는 언덕에 바람이 불고 있는데 거기서 주인공이 칼을 들고 서 있어요. 나는 지고 싶지 않아. 누가 공격해 오면 나도 내 생각이 있어. 나도 칼을 쓸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 카드의 대표적인 키워드는 경계심이거든요. 이 언덕 위에 혼자 서 있기 때문에 불안해요. 내 편이 돼줄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지고 싶지는 않은 마음. 이기고는 싶지만 막상 칼이 너무 커서 사실 승리의 확률이 높지가 않아요. 근데 주변을 보면 막상 주인공을 공격할 것 같은 사람 없거든요. 그냥 허공에 괜히 칼을 들고 서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차라리 이럴 때는 그냥 바람을 피하고 여유롭게 가서 따뜻한 차를 마셔도 될 그럴 정도예요. 그래서 이 카드는 지금 빨강분들이 혹시 가지고 계실 수 있는 타인에 대한 경계심, 그거 내려놓는 게 어떠니?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특히 이번 달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힘이 되어줄 것이다. 이 컵 2번 카드가 양쪽에 들어와 있는데요. 원래 컵 2번 카드는 좀 로맨틱한 관계에 더 많이 등장하고요. 첫 만남이나 소수의 만남, 이렇게 둘이 나누는 둘만의 이야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빨강분들은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막 왁자지껄하게 시간 보내는 거, 여기서 의미를 찾으시기보다는 이 소수의 만남, 여기 안에서 나눠지는 각자의 감정, 그리고 가치관, 이런 부분 집중해 보시면 오히려 이게 나의 생각을 돌아보기에도 좋고 또 여러분의 가치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또 아래에는 이렇게 동전 6번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저울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 있는데 동전을 나눠주고 있어요. 저울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공평하고 공정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각자의 형편에 맞게 공정하게, 그러면서 또 나눠줘도 나한테는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나눌 수 있는 여유와 넉넉함을 가져라, 이런 뜻이 있어요. 또 이 동전은 꼭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의미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두 사람에게 각각 나누어야 한다, 공평하게 쪼개라. 이 카드의 뜻을 위에 컵 2번이랑 연결했을 때 여러 사람에게 한 번에 몰아서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소수에게 공평하게 나눠야 되고, 그러면서도 너무 많이 줘버려서 여러분에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수준은 아닐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시간을 써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빨강분들 중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 칼 10번, 또 칼의 시종, 이런 힘이 강해지면 사람들의 의도를 의심하게 될 수 있거든요. 또 사람들을 외면하게 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나한테 왜 만나자고 하지? 나한테 어떤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의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약간 하나의 마을을 만들어 갈 수 있다. 뒤에 들어온 이 완즈 4번 카드,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온 동전의 여왕으로 끝나고 있어요. 이 동전의 여왕은 동전 6번에서 동전 나눠주는 수준을 아주 뛰어넘고 있거든요. 돈을 꺼내고 꺼내도 계속 돈이 나오는 화수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화수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동전의 여왕이에요. 근데 하지만 이 동전의 여왕은 이 화수분, 이 동전을 또 아무한테나 주지는 않아요. 동전의 여왕은 좀 내 사람, 진짜 내 사람, 내 나라의 사람, 내 사람들한테는 내가 넉넉하게 대한다. 그래도 나는 충분하다. 나의 이런 베푸는 거랑 선한 행동, 이게 나한텐 덕이 되어서 돌아온다. 나는 그걸 믿는다. 실제로 그렇다. 약간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카드예요. 이런 식으로 빨강분들은 이번 달에 소수의 인물이랑 교류를 하시면서 거기서 굉장히 큰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보이거든요. 특히 그 사람이랑 이제까지 친하지 않았다든지, 특히 처음 알게 된 사람이라면 더 의미가 커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6명이 다가와서 연말 모임을 하자고 해요. 단톡방이 생겨서 우리 연말이니까 만나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까지 합치면 7명이니까 사실 시간 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과감하게 우리 만나는 거 좀 쪼개자, 이렇게 단톡방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시간이 될 때 쪼갰으면 여러분은 가능하시면 2번 모임에 다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쪽 날짜에 3명이 모였고 다른 날짜에 또 3명이 모였어요. 근데 한쪽 그룹에는 여러분이 조금 덜 친한 사람도 섞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 모임에도 나가보세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그런 선택이 여러분한테 나중에 굉장히 힘이 되는 그런 구조로 보이거든요. 공부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어느 상황에 계시거나 이번 달에는 그래서 사람 만나는 일정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사람 만나면 좀 시간 아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죠. 하지만 결국 남는 건 사람이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 잘 지켜봐라. 이번 달 들어오는 사람이 당신에게 호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 달에는 이렇게 새로 시작되는 관계, 혹은 완전히 친하지는 않았지만 서서히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관계, 조금 어색했던 관계, 이런 쪽에서 기운이 더 좋거든요. 그리고 이번 달에 완성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게 될 수 있어요. 또 오늘 먼저 들어온 카드 보시면 예술을 창조한다라는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가장 먼저 예술을 하려면 사람에 대한 이해와 세상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예술은 뭔가 자신만의 독창적인 생각을 풀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그게 세상에 공감이 안 되는 거라면 예술적인 가치를 인정받기가 어려워요. 당대에 인정받지 못하면 정말 예술가는 배고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행히 죽은 다음에 예술적인 가치나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다면 명예는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명예는 내가 죽기 전에 맛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술가는 항상 사회에 대해 생각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가는 약간 줄다리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술적인 감각을 계속 표현하는 능력을 또 갈고 닦아야겠죠. 그래서 예술가가 진짜 쉽지 않은 길인 것 같거든요.
많은 사람의 공감을 이끌어내면서 독창적인 길을 동시에 추구해야 돼요. 그리고 또 작품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고 또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예술에 대한 이야기들을 카드가 빨강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은 예술과의 관점에서 12월을 바라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와 분리돼서도 안 되고 격리되어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보고 또 그 안에서 독창적인 여러분만의 생각을 만들어가고 세계관을 만들어보기 좋은 시기입니다. 이번 달에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예술적인 영감이 됩니다. 또 영향력을 주게 될 것 같거든요. 또 가까워지는 사람이랑 이제 새로운 예술을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이런 예술적인 관점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예술성이라는 부분은 뒤에 들어온 얼룩말 카드 그리고 아래 보시면 유혹의 예술이라는 카드도 들어왔어요. 얼룩말은 원래 얼룩말 자체가 독창적인 예술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예전에도 이 얼룩말 카드가 나와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얼룩말에는 이렇게 무늬가 있잖아요. 근데 이 무늬가 모든 얼룩말마다 사실 다 다르다고 해요. 그런 독창적인 매력과 예술성이 가득한 날입니다. 그런 날 혹은 그런 사람, 그럴 때 이 얼룩말 카드가 떠요. 그래서 이번 달 빨간 분들은 여러분을 좀 얼룩말처럼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의 예술성이 좀 도드라지는 시기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얼룩말은 무리 생활을 해요. 절대 혼자 다니지 않거든요. 또 사람들이랑 관계 유지하는 거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셔서 위축되실 필요도 전혀 없는 시기라고 보여요. 이번 달에는 여러분에게 좀 유혹의 예술이 강해지는 시기거든요. 여러분이 표현하시는 것, 또 사랑이 되어서 전달된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여러분 얘기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고 하고요. 여러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또 듣고 싶어 할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보시면 상대방의 의도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상대방도 순수하고 또 여러분에게 편안함과 안정감 가져다줘서 여러분이 의지하게 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가운데 들어온 임파워먼트 카드를 보시면 진짜 당신이라는 존재, 그 존재 이제 펼쳐지기 시작한다. 태양처럼 뜨겁고 또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한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거든요. 여러분은 태양계의 주인공인 태양이세요. 태양은 원래 주변에 행성들이 잘 돌고 있는지 별로 그렇게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 존재 자체로도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중력이 되어서 사람들을 궤도에 오르게 만들거든요. 그런 메시지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대인 눈이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두려움을 뚫고 일해야 한다. 정갈자리 뉴문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용기를 새롭게 채워라.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는 독침이 있다. 나는 두려울 게 없다. 이렇게 다짐하시면서 세상에 나가셔도 돼요. 세상이 이번 달에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만남에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걸어 나가시고요. 여러 만남들을 쪼개시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고 또 그러면 여러분에게 많은 긍정적인 영감이 되어서 돌아오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게 되고 귀한 정보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 기회를 꼭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빨강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노랑 고르신 분들, 여러분이 뽑으신 카드들 읽어보면 이번 달에 노랑 분들은 꿈이라는 단어 많이 생각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씨앗처럼 가지고 계신 꿈이 있는데 이걸 피울 수 있을까? 그리고 꽃으로 피운다는 가능성도 굉장히 적은데 그게 과연 흔들리지 않을까? 그러면서 다음 씨앗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렇게 꿈에 대해서 현실적인 부분들 고민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또 몇몇 분들은 이미 고민에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고민들이 지금 이 시점, 올해가 가기 전에 마지막 시간인 이 12월에 이 고민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여러분이 지금 꿈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되는지 그것도 카드들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아직 꿈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 없으신 노랑분들이라면 이번 달에는 오히려 꿈에 대해 생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조금 더 긴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라든지 커다란 꿈 이런 부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이번 달 노랑분들의 대표적인 흐름이 꿈을 좀 크게 가지고 시선을 멀리 두어라. 여유를 가지고 긴 호흡으로 봐라. 그리고 빈 땅을 만들어라. 계획을 세워라.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미지로 말씀을 드리면 노랑분들에게 이번 달에는 어떤 산골짜기에 땅이 한 이만큼 주어졌어요. 이 땅을 가지고 생각을 잘 해봐야 되고 이 땅 어떻게 활용할지 이제 여러분의 몫이 땅이 하나 주어진 거죠. 귀찮으니까 그냥 내버려 둘까 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어떤 사람은 땅이 이만큼 주어졌을 때 땅을 싹 치우고 이 식물들 다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요. 이제 그래서 뭐 펜션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한번 관찰했다가 지금 있는 식물들 얘랑 잘 조합해서 뭔가 서로 도움이 되는 식물도 새로 심어주고 이제 그러면서 작물을 수확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땅 말고 다른 일을 하느라 바빠서 땅 전체를 다 활용하지 않고 그냥 요만큼만 텃밭을 만들어서 자기가 그냥 소소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가꿀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 땅을 활용하는가는 그 사람의 선택이기 때문에 사실 정답은 없어요. 여기서는 누가 어떤 선택을 한 게 현명한지 이것도 의미가 없거든요. 하지만 현명하지 않은 선택은 딱 하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 두는 거거든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노랑분들에게 당신의 땅이 주어졌다. 꿈을 꼭 기억해라. 혹시 움츠러들고 있고 숨고 있는 건 아닐까? 당신의 꿈은 비현실적이진 않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번 달 노랑분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카드에 보시면 가운데 별 카드가 들어와 있어요. 이 메이저 별 카드는 꿈과 희망, 또 환상, 이상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꿈이나 희망 이런 사람들은 꿈꾸는 능력이 있고 그걸 상상하고 그걸 현실화할 수 있는 힘 이게 있었으니까 이 별이 있었기 때문에 문명을 만들어 온 거예요. 저도 사실 다 완전히 읽지 못한 책이 있는데 이 유발 하랄이라는 분이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인간은 이렇게 꿈을 가지고 상상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발달했다라고 적었다고 해요.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꽂아요. 처음부터 과학적으로 저 번개는 뭔가 구름들 사이에 있는 전기적인 성질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죠. 사람들은 하늘의 번개를 보면서 하늘에 있는 신이 우리한테 뭔가 말하려고 하는 건가 봐. 이렇게 상상하고 그 상상을 기반으로 별자리에 스토리를 엮었죠. 그리고 글자를 만들고 이야기를 만들고 또 후대에 남겼어요. 그 상상을 해온 것도 인간이고 이제 그 상상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과학을 만들었던 것도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꿈꾸는 능력, 이 상상하는 능력이 애초에 없었다면 과학도 없고 실험도 없고 문명도 없었겠죠. 이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꿈이 실현되는지 안 되는지 시도도 해볼 수가 없는 거고 그럼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실패도 해봐야 어떤 게 성공 가능한지 알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별 카드는 노랑분들에게 당신이 꾸고 있는 꿈 있지 않습니까? 그 꿈을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펼쳐보세요. 그게 비현실적인지 또 말도 안 되는 꿈인지 지금부터 섣불리 판단하지는 마세요. 만약에 꿈조차 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정하지도 못하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랑분들 중에 혹시 조금 원대한 꿈, 남들 보기에는 그거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꿈, 그런 꿈 꾸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그래서 혹시 더 움츠러들게 되신다면 이번 달에는 그런 생각보다는 진짜 어떻게 한번 이뤄볼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기에 좋은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단 아래 동전 1번이랑 컵 1번이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달은 그렇게 순수한 꿈에 대해서 시작해보기에 굉장히 좋은 때다라고 축하하고 있거든요. 12월에 이렇게 시작의 기운들이 있는 조합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내년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번 달에 미리 다이어리도 사시고 새로운 달력도 사보세요. 책상을 정리하고 새로운 달력을 딱 놓아서 책상의 분위기도 바꿔보기 좋은 시기거든요. 노랑분들은 달력도 뭐 그냥 숫자가 적혀있는 달력보다는 어떤 사진이나 그림이나 뭔가 정체성이 있는 달력 사셔서 그 달력을 인테리어 소품처럼 여러분의 취향을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달은 그렇게 정리정돈도 하면서 청소를 하고 크리스마스 캐롤 같은 거 들으면서 청소하시거나 물건을 비우시거나 이렇게 몸과 마음 정리하는 행동들 같이 하시면 여러분의 꿈에 대한 생각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보여요. 특히 가장 먼저 들어온 카드에 데빌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꿈을 두고 사람들이 계속 말할 수 있어요. 너는 허황된 꿈을 꾸고 있어. 이렇게 반대할 수 있죠. 주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내 꿈은 현실적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 있어요. 꿈에 대한 힘을 방해하는 데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인간이 달에 대한 호기심이 없었다면
달에 정말 토끼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하지 않았다면 우주선을 만들 수 있는 동력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꿈은 궁극적으로 이 꿈을 이루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드느냐 아니면 아예 안 만드느냐, 이걸 가르게 되는 힘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딱히 꿈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노랑분들은 꿈을 만들어 보시는 게 좋아요. 나는 내년 12월에는 어떤 모습으로 있고 싶을까? 조금 과감하고 멋지게 그려보세요. 또 생각보다 크게요. 예를 들어서 내년 12월에 내년 연말에는 나는 멋진 사람이랑 데이트할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년 12월에는 멋진 사람과 어디에 가서 어떤 데이트할 거야, 이렇게 구체적으로요. 내년 12월에는 따뜻한 데 가서 휴가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년 12월에는 방콕 이렇게 한번 구체적으로 정해보시는 거죠.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미래에 대한 꿈을 그냥 꾸는 게 아니라 그 꿈이 실현되는 순간, 그 순간에 느끼는, 또 그때 다가오는 좀 벅차오르는 감정, 행복, 평안, 또 안정감, 어떤 감정일지 여러분마다 다르시겠지만 그 내년 12월에 이루고 싶은 무언가, 그게 됐을 때, 그게 정말 현실이 됐을 때 느껴지는 행복한 감정, 그걸 미리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게 시크릿이라는 책에도 나온 이야기인데 그 감정을 미리 한번 느껴보시고 지금은 그날을 디데이 삼아서 즐거움을 미리 누려보아라, 그런 시간들을 느껴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장 좋은 게 그때의 감정, 그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감정을 유지한 상태로 그 무드에 맞는 음악을 들으면서 청소하는 것인데요. 오늘 가장 먼저 들어온 카드, 당신의 장소를 깨끗하게 만드세요. 이 카드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카드 주인공은 창문을 닦고 있어요. 창문을 닦는다는 거는 하늘을 더 깨끗하게 보겠다, 하늘을 더 확실히 보겠다, 애매하게 두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영상을 보고 계시는 노랑분들 중에서 안경 쓰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안경이 뿌옇게 돼 있으면 뭘 봐도 깔끔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날씨가 아무리 깨끗하고 좋아도 안경이 지저분하면 온 세상이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이 창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창문에 먼지가 가득하고 지저분하면 온 세상이 지저분해 보여요. 이 창문이라는 거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내가 관점을 깨끗하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지 않으면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좋은 날씨를 즐길 수가 없고요. 흐린 날씨를 봐도 비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맨날 어두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올바른 판단력을 위해서라도 깨끗한 관점을 유지해야 되고, 또 인간은 원래 공간에 지배받기 때문에 공간이 깨끗하지 않으면 깨끗한 판단력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청소를 해야 한다. 그래야 당신의 꿈을 멀리 바라볼 수 있고 그 목표점을 잃지 않고 계속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다. 이런 흐름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노랑분들에게는 원대한 꿈을 꼭 생각해보는 시기,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장면 상상하면서 행복한 관점 유지하기, 또 그걸 위해서 청소하기, 이런 키워드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또 이 청소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필요 없는 걸 버리고 없애고 공간의 여유감을 만들어라 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이 오늘 가운데 들어온 여유라는 단어, 이 영어로는 공간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혹시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도 내가 움켜쥐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나에게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면 내가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신에게 요청해라. 나한테 필요한 게 뭐고 필요 없는 게 뭔지 알려주세요 라고요. 여러분의 책상이나 여러분의 공간, 방, 또 차나 집, 이번 달에는 한번 둘러보시고요. 나한테 정말 필요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그렇다면 그걸 버리거나 혹은 팔거나 나누는 것, 그것도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공간에 너무 많은 짐이 있으면 그건 내가 공간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공간을 관리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공간한테 지배당하고 있는 거죠. 혹시 내가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계속 가지고만 있는 건 아닌지, 책상을 한번 둘러보시면서 여러분의 공간을 보면서 빈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카드가 말하고 있는데요. 이 어느 일본 작가가 얘기했는데 그 사람의 책상을 보면 그 사람의 머릿속을 알 수 있다라고 해요. 그만큼 머릿속이 복잡하면 공간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죠. 공허한 공간이 또 생겨야 그 안에 필요한 것만 딱 우선순위를 매겨서 채울 수가 있고, 또 공간에 여유가 있어야 새로운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창의력도 생겨요. 그래서 이번 달 노랑분들에게는 정말 필요 없는 것들은 나누는 즐거움도 가져보시고, 팔 수 있는 물건이라면 팔아도 좋겠죠. 공간을 비우고 또 여러분의 취향 반영해서 꼭 필요한 물건만 채우시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꿈을 생각해보고 또 여러분의 내년을 계획해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시기거든요. 나한테는 필요 없는 물건이 누군가한테는 꼭 필요한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비움의 과정, 그리고 또 정말 필요한 건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야 그 물건도 빛나고 공간이 빛나고 또 나도 빛나게 된다. 그런 시간으로 12월 채우시기에 정말 좋은 시기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고 또 그 꿈을 이루면서 얻게 되는 또 새로운 놀라운 사건들이 있으니까 또 그런 지혜와 깨달음, 또 그런 야망들을 기대해라 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조언 카드에 당신은 블랙 에그입니다. 무엇이 될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품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떠한 동물로도 또 어떠한 식물로도 표현될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규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존재는 당신이 스스로 규정 지어야 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은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걸 깎아내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꿈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설령 그 꿈을 궁극적으로 이루지 못하게 되더라도 또 과정 중에 꿈이 바뀌게 되더라도 그렇다고 해도 꿈을 꾸고 시작한 사람 그리고 그냥 시간을 보낸 사람 완전 차원이 다를 거예요. 또 오늘 조언 카드에 정원사 가드너 카드 그리고 컵의 여왕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노랑 분들에게는 정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땅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땅이 있는데 필요 없는 풀이 있다면 뽑아주고 아름다운 식물 여러분만의 식물 키워보세요. 여러분의 정원이 있는데 그거 방치하고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내버려두면 너무 아까운 땅이거든요. 컵의 여왕처럼 여러분의 사랑을 담아서 여러분의 시간을 채워보세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규정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여러분이 규정하는 아름다움, 여러분이 새롭게 써내려가는 아름다움이 있으실 거예요. 이 마지막 카드에는 부정적인 것들을 모두 내려놓아야 된다. 필요 없는 거, 부정적인 생각들 다 내려놓으시고 깨끗하게 여러분의 창문을 닦으시고요. 또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 식물들은 뽑아서 꽃다발로 만들어서 주변 사람에게 선물하면 돼요.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은 보내주세요. 그리고 꼭 필요한 것들만 남기는 과정을 꿈을 꾸시고요. 또 그걸 즐거운 마음으로 해보세요. 어느 때보다 더 즐겁고 활력적이고 또 신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내년 12월을 위해서 더 멋진 꿈, 멋진 상상 하시면서 이번 달 꼭 행복한 날들로 채워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노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보라 고르신 분들, 이번 달은 어느 때보다 좀 바쁜 시간들 보내실 것 같은데요. 아마 오늘 카드 고르신 분들 중에서 보라분들이 12월을 제일 바쁘게 보내실 것 같아요. 업무적으로나 혹은 이미 예정된 일정상 약간 연말이 바쁘신 분들도 계신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작년에 비해서 확실히 작년 12월보다는 올해 12월이 여러분이 좀 사람들도 더 많이 만나게 되고 또 사람들이 여러분을 많이 찾게 된다고 하거든요. 이번 달은 좀 모임이 많아지는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뭔가 책임을 져야 된다든지 여러분의 말을 좀 따라가게 되는 여러분의 조언을 따르는 사람이 생기면서 좀 조심스러워질 수도 있거든요. 좀 부담되실 수 있어요. 또 몇몇 분들은 이번 달에 어떤 발표 자리에 서게 된다든지 좀 사람들 앞에서 뭔가 대표해서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장면 가지게 되실 수 있거든요. 또 어떤 일이 진행이 되면서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이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순서를 알려준다든지 회의를 주관한다든지 누군가한테 인수인계 받은 내용을 사람들한테 전달해야 된다든지 정말 바빠 보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사적인 관계까지 만남이 계속 이어지게 되고 또 가족이나 친구들까지 챙겨야 되고 정말 이번 달에는 몸이 딱 2개였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는 시기로 보여요. 또 한편으로 보면 꼭 그렇게 바쁜 날들은 좀 몰려서 오는 것 같기도 해요. 한가할 때는 또 심심할 때는 너무 심심해서 탈인데 이번 달에는 너무 몰아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마음 한켠에서는 나도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 달에는 이런 곳들이 다 여러분을 원하는 곳이고요. 또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관계가 특히 많고 또 그 인연들이 단단하게 유지되면 새로운 관계로도 연결될 수 있거든요.
또 막 바쁜 일상들이 있는데 이 안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도 생길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정을 빠듯하게 진행을 시키더라도 아예 빠지는 모임은 없으시도록 일정 조절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한 시기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람의 시기에 따라서 또 가만히 앉아서 여러 생각을 정리하고 들어오는 일을 생각하고 곰곰이 돌아보고 약간 기다리고 추세를 지켜봐야 되는 때가 있거든요. 반대로 일단 뛰어들어야 되고 해보고 도전해보고 공부해보고 발로 뛰고 조사하고 다양한 얘기를 막 듣고 질보다는 양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분류하자, 약간 많이 모아보자, 이런 때도 있어요. 보라분들의 12월은 방금 말씀드린 좀 후자의 영역, 좀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또 말도 많아지고 또 듣는 것도 많아지고 이 정보가 좀 활발하게 교류되는 시기라고 보여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그냥 듣는 때는 분명히 아니고요. 열심히 말하셔야 되고 또 귀 기울이기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보라분들의 12월은 약간 오지랖이 넓어지는 달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내가 주관해서 해야 되는 일도 많아지고 누가 하고 있는 일에 내가 약간 참견하듯이 조언도 해줘야 되고 또 도와주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약간 멀티태스킹이 돼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요. 이번 달에 근데 이렇게 사건이 바쁘게 흘러가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까지 여러분이 쌓아오신 이미지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선택을 하셨는데 이번 달에 그 선택이 옳았다라는 것이 증명된다고 해요. 아, 그때 보라가 이런 말을 했던 거는 이래서 그랬던 거였구나. 약간 이렇게 여러분의 가치가 좀 드러나게 되고 세상이 딱 알아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네 말이 맞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정의 카드가 들어와 있어요. 과거의 사람이나 과거의 지인,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 이런 사람이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 네가 그때 그렇게 행동했던 거 말이야, 그게 맞는 거였어,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흐름이라면 과거의 사람이 자기 잘못을 여러분에게 고백해 올 수도 있죠. 여러분의 시점에서는 이걸 이제 와서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진실과 여러분의 진심이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이 키워드예요. 이제 그렇다면 재회의 기운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이 정의 카드는 연애운이라기보다는 네가 옳았어, 약간 이런 의미거든요. 재회라고 해도 여러분이 막 상대방을 다시 사랑하게 된다기보다는 아, 그래, 이제라도 네가 알았으니까 내가 후련해, 약간 이런 감정이에요. 이렇게 과거부터 알던 사람이 자꾸 여러분한테 찾아와서 그때 네 말이 맞았어 라고 하는 이유는 맥락이 있거든요. 그때 네 말이 맞았어, 그러니까 나 지금 다시 와서 너한테 조언을 구할게, 약간 이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여러분이 그 사람들한테 새로운 얘기를 뭐 해줘야 된다든지 뭔가 상대방에게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든지 뭐 결정을 거의 대신 내려준다든지 약간 조언해주는 시기거든요. 사람들이 여러분 얘기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오늘 가운데 들어온 황제 카드, 그리고 아래 컵 2번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이 정의의 여신이 황제 카드한테 힘을 실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정의로운 생각이나 정의로운 가치관, 이미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실제 현실 세계에서 정치적인 힘을 받게 돼요. 지금 이 황제 카드를 보시면 아래에 사자가 앉아 있고요. 저 멀리서 새가 왔어요. 새가 와서 앉아 있거든요. 이렇게 새와 사자는 이제 황제 명령을 받아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특히 이 새는 어떤 얘기를 멀리서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소식이 들려온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또 이 새는 황제의 말을 받았기 때문에 저 멀리에 있는 장군한테 전해줄 수 있어요. 새야, 네가 가서 공격해, 이런 거 전해,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말을 듣게 되는 사람들이 다가오고 과거로부터 오기 때문에 여러분을 찾는 곳이 많아지고 자꾸 여러분만 바라보고 여러분의 말에 힘이 실리게 돼요. 그리고 이때 아래에 컵 2번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만남, 계약 이런 거에 여러분이 관여하게 된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1대1로 만나자고 하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요. 또 혹시 정말 계약을 하게 된다든지 혹은 계약을 앞둔 사람이 황제한테 찾아와서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자꾸 책임져야 되는 일, 나의 말 하나가 뭔가를 바꾸게 되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어요. 이 두 카드의 조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만나서 즐거운 게 아니라 이 만나서 주고받는 이야기들에게 힘이 좀 강해요. 그냥 수다 떠는 게 아니라 약간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에 개입하게 된다든지 뭐 진로나 금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실 수밖에 없죠. 앞에는 동전 2번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하늘에 사는 정의의 여신으로 만족하고 싶은데 자꾸 세상 일에 간섭하라고 해요. 내가 굳이?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나는 원래 좀 오지랖 부리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오늘 컵의 기사 카드가 2번이나 나왔거든요. 이 컵의 기사는 컵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이 말을 하고 표현하고 또 내 생각을 드러내야 관계의 균형이 온다. 이제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좋은 소식 그 자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걸 오지랖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쩌면 나의 숙명이 아닐까? 나의 운명이 아닐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몇몇 사람들이랑 다를 수는 있어도 결코 틀리지 않다라고 힘을 실어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목소리를 표현하시고 여기저기서 여러분을 막 찾아요. 그럴 때 내가 왔습니다. 약간 이렇게 등장하시는 거 그게 더 좋다고 보이거든요.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이 연말 콘서트가 있는데 그 콘서트에 초대된 게스트 가수 같은 느낌이에요. 내가 하는 메인 콘서트는 아닌데요. 근데 내가 가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또 나를 초대한 메인 가수가 있는데 나랑 친분이 있다는 거 좀 과시하고 싶어 하거든요. 자기 현수막이랑 포스터에다가 제 콘서트의 게스트로 보라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적어놔요. 왜냐면 그렇게 했을 때 반응이 진짜 좋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 가수들이 연말 콘서트를 열 때마다 여러분을 부르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초대를 받았을 때 돈을 안 주는 것도 아니에요. 돈 받는 게스트 입장이 되는 거죠. 가서 뭐 2곡, 3곡 정도 부르고 메인 가수랑 얘기 좀 하고 내려오면 관객들이 엄청 호응도 해주고 그 가수랑 더 친해지기도 하고요. 돈도 받고 나중에 메인 가수가 또 연결 해주면서 또 다른 인맥도 생길 수 있어요. 심지어 내가 메인인 콘서트가 아니니까 그 콘서트 많이 안 팔려도 괜찮아요. 내가 망하는 건 아니니까 부담도 없죠. 이런 이미지로 말씀을 드린 게 우리 삶은 원래 각자가 메인 가수인 콘서트랑도 같거든요. 내가 가서 도울 일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진심으로 요청한다면, 그 사람이 예의를 갖춰서 나한테 부탁한다면 그 예의가 바로 콘서트에서는 게스트 가수한테 주는 돈이겠죠. 이제 그렇다면 내가 가서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내 경험도 쌓이고 그 사람의 콘서트, 그 사람의 삶에서 아주 신선한 조미료처럼 내가 양념과 소스가 될 수 있어요. 또 내가 가서 그렇게 경험을 하면 그게 또 새로운 경험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모임이 있거나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나 또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 이번 달에 있을 텐데 그게 다 여러분의 능력을 알아보고 하는 거고 또 여러분을 게스트로 모시고 싶어서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그렇게 오지랖이라는 생각은 안 드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먼저 들어온 노래하라라는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이기도 해요.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노래 실력이 있으세요. 진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기교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당연히 목소리 큰 사람이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죠. 또 음과 박자를 그냥 단순하게 잘 맞추는 사람. 그 사람은 노래를 잘할 수는 있어도 감동을 줄 수는 없어요. 정말 감동을 주는 가수는 자신만의 음악적인 세계가 있는 사람, 노래 하나에 삶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아티스트고 예술가잖아요. 지금 이 카드에서도 보시면 주인공의 머리카락이 무지개로 표현돼 있어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이 무지개 같은 예술성, 당신에게 있다. 당신이 머리를 비는 이 빛 하나에도 예술이 담겨져 있다. 이제 빛을 마이크 삼아서 노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카드예요. 이번 달에는 여러분의 의견을 숨기지 마시고 여러분답게 아주 멋지게 표현해 보시는 게 좋은 시기예요. 또 오늘 동물 카드에 보시면 문어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문어 카드는 대표적인 오지랖 카드죠. 이 멀티플레이어의 능력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리고 문어는 8개의 다리가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자주 잊게 되는 2가지 능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8개의 다리를 주관하고 있는 엄청난 두뇌의 능력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2개의 팔하고 2개의 다리 이것만 움직이면서 이동하는데 문어는 8개를 동시에 움직이잖아요. 만약에 제가 팔다리가 8개라면 어딘가 2개 이상은 분명히 놀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이 문어와 같은 뛰어난 능력, 이렇게 8개의 다리를 다 다룰 수 있는 능력 가지고 계세요. 심지어 문어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먹물까지 뿜을 수 있거든요. 정말 대단한 능력이죠. 여러분이 그 정도 능력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두뇌는 8개의 다리를 동시에 움직이면서도 내가 피해야 되는 순간에는 먹물을 쏠 수 있는 그런 두뇌, 판단력을 가지고 계시다. 이게 첫 번째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문어의 빨판. 이게 가지고 있는 끈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공기를 빨아들여서 꽉 잡을 수 있는 능력. 한 번 잡으면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끈기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다. 이 카드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능력을 너무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능력이 진짜 많은데 그거 사용하지 않고 계신 건 아닐까? 나 오지랖 부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래. 이렇게 계신 건 아닐까라고 묻고 있고요. 마치 스파이더맨이 있는데 거미줄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걸어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니는 거 아닌지. 오늘 이 문어 카드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데요. 또 아래 들어온 이 퀸비 카드. 여러분 주변에는 이번 달에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여왕벌인데 당연히 일벌이 와가지고 안부도 묻고요. 또 여러분 그늘 아래에서 살아야죠. 그러니까 일벌들한테 여러분이 나는 홀로 있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여왕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 여왕벌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 이번 달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문어다리를 뻗치시면 또 일벌들을 칭찬해 주시고 한마디 해주고 조언해 주고 이렇게 하신다면 당연히 그게 다 여러분에게 결국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걸 귀찮아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이 모든 상황에 사랑을 부어라. 이번 달에는 다가오는 사람들이나 여러 모임들, 또 여러분이 맡아야 되는 일들, 책임감이 필요한 일들, 사랑의 양념을 조금씩 넣어서 하신다면 훨씬 더 즐겁게 하실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또 그래야 된다라는 부분, 또 위에 들어온 자신감이라는 카드, 당신은 장미꽃과 같은 아름다운 존재라는 사실 기억하세요. 모든 일에 당신의 자신감을 넣어보세요. 그럼 이제까지 깨닫지 못했던 정도의 수준, 그 수준의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이런 말도 적혀 있어요. 이번 달에 보라분들에게는 여러 모임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 찾는 곳도 많고요. 또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끊이지 않고 여러분의 방문을 막 두드릴 거예요. 시간을 잘 쪼개셔서 이제 최대한 많은 사람들 만나주시고 또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의 영향력을 보여주시고 노랫소리를 아주 자신감 있게 들려주세요. 또 거기에 사랑을 조금씩 더해주세요. 그러면 더 큰 사랑으로 돌아올 거고 사랑과 행복의 기운들 그게 여러분 주변에 가득할 것이다. 이런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보라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